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올해로 40년째 대전 연극 무대를 지키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배우, 아래에서는 연출가, 그리고 연극인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는 극단 대표까지 1인 3역을 자처하면서 연극과 사랑에 빠진 남자. 바로 연극인 한선덕 씨인데요. 최근에는 예술을 통한 심리치료에까지 열정을 쏟으면서 우리 일상에 예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을 연극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연극인 한선덕 씨. 그의 못 말리는 연극 사랑 이야기 TV 이웃 다정다감이 담아왔습니다. 연극 연출하는 한선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38년, 39년 정도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삶 자체가 연극 말고는 다른 삶은 전혀 없어요. 성인이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해왔었고, 그래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그게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셔요 그냥. 싸겠네. 이젠 손잡이가 헛도네. 아버님 제정신 돌아올 때까지 좀 참아봐요. 이런 통통배 화장실에 지랄했다고 잠금 손잡이를 달아놔? 불똥 좀 싸면 어때? 어차피 연극 그래 연습이 가지고 한창인 현장. 안 싸고 말지 추잡스러. 환장. 여기엔 이런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배우들을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왜? 꼭 죽어야 돼? 잠깐만요. 왜 굳이 배에다 별도의 화장실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마치 화장실이지만 집의 모습을 가져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 좋다. 이 가족들은 늘 돈에 쪼달리다 보니까 화장실은 한계인 상태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게 있지 않을까요? 외형적으로는 아들이 가장 정상이잖아요, 가족 중에. 근데 문제는 제일 많잖아. 좀 아들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배우들과 저와 조율할 수 있는 거죠. 배역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연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배우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품 속 캐릭터를 배우들과 하나하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그는 바로 이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자인 한선덕 감독입니다. 극중 캐릭터를 가장 잘 소화해내기 위해 연습 과정 내내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사실 한선덕 감독은 우리 지역에서 꽤나 이름난 연극 연출가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만도 120여 편. 그는 주로 서민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잊혀가는 지역의 인물들을 작품에 녹여내며 우리에게 진한 여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극단 새벽은 1990년 6월 1일 날 창단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지금 만 32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저희 극단은 지역에서 드물게 창작극을 주로 이제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작 뮤지컬 또는 음악극 등을 이제 다채롭게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극단이에요. 단원들의 연령층이 되게 고르게 있습니다. 20대부터 뭐 60대까지. 그렇게 해서 공연할 때마다 그 노장청이 이렇게 하나 돼서 무대를 꾸미고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한선덕 씨는 배우 경력만 해도 39년.
주인공에서부터 감초 역할까지 다양한 인물을 소화하며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아온 연극 배우이기도 합니다. 제가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하고 뭐 극단 대표로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연출 작업할 때에는 그만큼 책임감이 많이 떨어지고 어깨도 무거워지고 외롭거든요. 그 작품에 대한 몰입, 또 배우들과의 또 협업, 그다음에 스태프들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많이 압박이 올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제 연기를 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온 배우의 길을 걸어오던 그가 돌연 연출가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기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극단에 이렇게 비슷한 또래들만 있다 보니까 연출할 사람이 없었어요. 경제력도 없는 그런 극단에서 연출을 맡아줄 연출가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하고 이제 제가 협의하면서 연출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작품이 들어온 것도 없고 그래서 아직 연기는 못 하고 있어요. 연출만 하고 있어요. 120명, 140명 정도 그렇게 오는데 지금 뭐 절반, 여기서 입장을 절반밖에 못 시키니까. 연극은 직접 그 현장에서 그들의 땀과 호흡과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극의 상여소가 관객하고 무대하고 근데 관객이 없이 그 자체가 연극이 아니지.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지인들. 맞아요. 이게 좀 부담스럽고 저희도 부담스럽고 그분들도 그럴 것 같고 해서 좀 망설여지고 그래요. 문화회관 공연할 때마다 콧구멍 쑤셔야 되니까. 횟수로 10년 가까이 됐고요. 우리 저 형님도 저하고 작업을 이제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장기영 배우도 처음 만난 거 이제 20년 넘었죠. 60 이상 되신 저 선배님부터 해서 20대 초반까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어떤 목표도 좀 비슷하게 맞아야 되고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작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대표하고는 좀 그런 게 맞는 편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적이면은 더 작업을 하게 되죠. 다른 데보다는. 처음에 극단 들어왔을 땐 되게 너무 무서웠었어요. 엄청 무서웠었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좀 오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선생님도 많이 편해져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연습할 때 외적으로는 되게 너무 편해요. 배우들의 이런 결속력은 장기화되고 있는 침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무대를 준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른 아침 한선덕 씨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셔. 안녕하세요. 또 새롭네, 늘. 이렇게 오늘 멋있어요. 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이런 모습 보고 그러다가. 아시죠? 독감마리는 괜찮아요? 네, 어제까지 아팠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 아침 일찍 이렇게 만나서 장태산 쪽으로 지금 가보려고 그래요. 그쪽에 궁금하시죠? 왜 가는지. 거기는 한번 와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가을날 떠나는 소풍 마냥 찾은 숲. 한적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 시설입니다. 이제 바닷가랑 이렇게 이
동상에 이제 바닷가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아마 문화예술 활동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선덕 씨. 그는 몇 년 전부터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1년 반을 넘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하며 활동을 할 수 없는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영상이나 활동 키트를 제작해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저희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넘게 지금 이 안에만 계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그냥 거의 상쾌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표현이 이렇게 많이 좀 부족하시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나를 한 번 더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새롭게. 이분들이 일상적인 거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예술 활동. 처음엔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고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이런 활동을 통해 전문 예술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간다고 하네요. 예술이 없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할까. 근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가 각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술가는 예술가 또는 일반인은 일반인 그랬는데 이 활동을 통해 갖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함께 같은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텅 빈 공연장. 한선덕 씨는 가끔 이렇게 고요한 객석에 앉아 배우들이 없는 공연장을 바라보곤 합니다. 조금 배우들보다 항상 일찍 오는 편이에요. 싫어하는 배우들도 있을 거예요. 연출이 일찍 온다고. 근데 이 시간은 제 시간인 것 같아요. 망중한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텅 빈 무대, 텅 빈 객석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도감, 편안함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고요. 사실은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거는 배우들 몫이니까 저는 오히려 좀 편안하고 한편으로는 좀 외롭죠. 배우들은 다 배우들끼리, 스태프는 스태프들끼리 다 이렇게 서로의 제각기의 일들이 다 있는데 저만 없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여유롭고 한편으로 보면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올해 3번째로 태어난 작품의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 객석에서. 네. 그리고 오늘 저기 그 예약자 중에서 장애인 한 분이 오신다고 그러거든. 네. 근데 이제 장애인석이 이쪽에 있는데 무대 제일 앞이라. 둘이서 또 오봉을 들고. 그럼 알아서 해결하고. 네, 그럼 언니가 오봉 들고 저는 상 갖고 나와도 둘이서 펴야 돼. 아니 이렇게 들고 못 나오네. 그 신이 끝나고 내려놓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부터 먼저 노출이 되는 거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서 편안하게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연출이고 그다음에 또 스태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준비를 해주는 거죠. 스태프로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배우가 들고 나와야 될 소품이 없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해서 그 배우가 들고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거죠. 사소한 소품에서부터 배우들 공연장 격려까지.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아주 잘 해주셨어요. 2번째 공연은 징크스.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객이 30명이지만 300명 같이 생각하시고 파이팅 합시다.
연출님이랑 한번 화이팅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전에 화이팅 한번 할까요? 촌스럽게. 그는 오늘도 그렇게 배우들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장례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례식입니다. 하나, 둘, 셋, 장례식! 전 세계에서 장례식 화이팅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라고. 장례식 화이팅은 맞아 죽지. 선생님하고 작품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족처럼 진짜 편하게 대해주시고 배우를 좀 기다려주세요. 그 연출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그 그림이 아니면 사실 이 배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큰 그림을 딱 그리시고 나머지 그림들은 굉장히 저희한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이제 본업에 충실하고자 하면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저에게는 밤송이로 다가왔다면 선생님이랑 또 면밀히 같이 있을 때는 또 정말 단밤, 알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뭘 하든 간에 방편하게 되어주시고 더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많이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고 가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끔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전에는 같이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앞에서 불만 잘 비춰주면 알아서 잘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객석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못 채우고 그러는데도 만석 채웠을 때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주는 배우들 그런 배우들 보면 저절로 고맙죠. 고개 숙여지고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참 고마운 친구들이다 배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연장을 찾아와주는 관객들. 오랜 시간 연기를 하며 연출을 하다 보니 한선덕 씨의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도 많아졌습니다. 연출자의 이름이 곧 작품이 된 셈이죠. 무슨 아트홀인가 거기서 산책을 봤는데 연극이 이렇게 재미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의 장례식 그거 보니까 감독님이 한선덕 연출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연극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한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연출한다는 게 또 신기해요. 되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꽉 채워진 객석을 기대할 순 없지만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겠죠. 우리 공관장 가야지. 공관장. 절대 집안에 들리지 마라. 알겠어? 연극 나의 장례식의 와줘는 서로를 추억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점의 장례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고향에 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요. 바로 오늘이 그 제 장례식 날입니다. 예, 그래서 죽음을 앞둔 주인공 최선과 그의 가족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간의 오해와 아픔을 풀고 울고 웃으며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건데요. 아주머니. 그렇게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완벽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늘 아쉬움, 늘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아무리 우리가 연출가라고 연기자라고 완벽하게 해낸다는 적인 없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 사람에 가깝게 그 인물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아쉬운 거죠. 정말 똑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밤나무 꼬맹이가 잘 지켰다. 오늘도 그의 연극 인생 또 한 번의 무대가 막을 내립니다.
극단 연습실엔 또 다른 배우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온몸으로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들. 이번엔 또 어떤 공연이 무대에 오를 날을 기다리는 걸까요? 이 청년들하고 같이 연습하고 있는 작품은요, 12월 달에 공연 예정인 작품인데, 요즘 청소년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학교 폭력이 되게 심각한데,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그 음악극이에요. 이 청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왔는데, 사실은 많이 이렇게 갈 곳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도 뭔가 기회를 주고, 또 우리 극단의 또 인재로서 또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는 지역의 연극인으로 겪었던 현실적 어려움들을 후배들에게만큼은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대를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죠. 그 연기에서 이렇게 관객들하고는 이렇게 거리가 좀 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전달이 안 되잖아. 너희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학생이고 피해자라 봐. 지금 그렇게 연기를 했다 봐. 그럼 이 친구가 오버한 거잖아.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연기를 했는데 오히려 오버했다는 소리 듣는 거잖아. 가해자들이 소극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제18회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를 폭력했다고 때론 엄격한 연출자,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때론 큰형님 같은 연기자, 그리고 연극의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무대를 준비하는 감독 한선덕 씨. 야, 박주아. 청소년 비행 및 폭력의 특징은 집단적입니다. 금품 갈취와 폭행 및 패싸움은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사실은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교육을 받으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못마땅하고 사실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 거지, 첫 시내. 제 운동화랑 잠바도 뺏겼어요. 부모에게 알리면 집에 극단에 들어와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화술 같은 것도 다시 배우고 있고 그런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 약간 그래도 친구 같은 선생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을 뿐더러 이제 같이 밥도 많이 먹고 해서 잘 사주시거든요, 밥을. 계속해서 오래오래 여기 남아가지고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도 제가 아직 잘 써먹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능숙하게 잘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꼭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앞으로 배워갈 것들을 보답해드리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반평생 이상 연극이라는 외길만을 걸어온 그에게 연극은 삶의 전부와 다름없습니다. 글쎄요, 사람이 뭐 인생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연극은 특히 협업이니까 아무리 혼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죠.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또 후배들이 같이 이렇게 손잡아 준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언제까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 희곡, 그리고 관객. 이 삼박자를 가장 조화롭게 만들고 싶은 그의 꿈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연극인 한선덕 씨가 39년 동안 이어온 연극에 대한 열정은요.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을 비롯해서 연출상, 우수연기상, 희곡상, 무대예술상 등 총 5관왕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도 했는데요. 수없이 많은 무대에 서고 또 연극을 만들어 왔지만 여전히 무대를 바라볼 때 가장 가슴 설렌다는 모습에서 그의 연극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었던 무대에 조금씩 활기를 찾는 연극처럼 조금 더 좋아진 상황에서 많은 관객과 소통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드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TVU 다정다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